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 또 이 출제 원리와 독해 원리를 가지고 변함없이 지문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2023학년도 11월 수능에 3, 4번 문제로 나왔죠. 3, 4번은 늘 어려웠죠. 근데 특히나 이제 오답률이 83%가 나왔는데 저하고 공부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걸로 봅니다. 이 문제의 기본 개념은 뭐였죠? 그렇죠. 대조. 어떤 대조를 이뤘나요? 여러분 먼저 이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풀어보시고 한 10분 정도에서 20분 정도를 천천히 공부하신 후에 저의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듣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내용적으로도 의미를 상당히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이해하시면 10문제, 20문제 어려운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 10문제, 20문제를 맞출 수 있는 중요한 배경 지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은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먼저 풀어보시고 그냥 풀어보시는 게 아니고 한 10분에서 20분간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좀 해보신 후에 제 강의를 들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대조의 문제죠. 어떤 대조죠? 그렇죠. 분리와 항상 제가 강조했던 분리와 통합. 통합은 연결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개의 이 개념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 개념이 들어간 데다가 이 결속장치인 요 이트 해석을 아무도 하지 않는 이트, 이것이 결정이었죠.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끝내고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저는 시간이 별로 없고 들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서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강의하셨나 궁금해서 한 10분 정도, 정확한 분 세진 않았는데 한 10분 정도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이틀을 해석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리와 통합 개념도 정확히 이 배경 지식도 말씀해 주시는 분도 없었고 매우 저 자신은 굉장히 시간이 낭비였습니다. 역시나 변함이 없구나. 예전에 지금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변함이 그다지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많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글은 대조의 사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트인 결속장치를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매우 별표 5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 문제에서 주고자 하는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까지 여러분이 챙겨가시면 플러스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이제 쉽게 풀었다기보다는 의미 있게 풀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좀 걸렸고요. 좀 의미 있게 풀었다. 시간이 걸렸다. 어렵다가 아니고요. 의미 있게 풀었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그 우리말로 보시면 책이 나왔는데요. 이게 1960년대에 이 책이 나와가지고 그때 큰 반항, 지구적으로 큰 반항을 일으켰던 그 책입니다. 이게 이제 한나 와렌트가 이게 독일 철학자인데요. 정치 철학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제 독일에서 살고 있다가 어릴 때 독일에 살고 있다가 독일에서 이게 추방당합니다. 근데 이 추방이 왜 당하냐면 독일에서 이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했던 이 히틀러가 난 좀 이 히틀러 대단한 사람 같아요. 자, 이 히틀러가 처음에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어떠한 법을 만드냐면 유대인을 2등 시민으로 강등을 시켜서 취직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차별을 합니다. 대단히 많은 차별을 처음에 이렇게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추방을 시킵니다. 추방. 그래서 독일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약 그 당시에 60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 600만 명을 추방을 시키는 정책, 법을 만듭니다. 그 추방을 이렇게 시키는데 이제 폴란드도 보내고 뭐 주변에 이렇게 추방을 보내는데 나중에는 이 추방을 또 어떻게 바꾸냐면 학살, 이제 학살, 독일 이 히틀러는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 최종 계획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이런 단어를 써서 실은 이 최종 계획이라는 것이 학살입니다. 집사 학살, 이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지금 저도 지금 입이 떨립니다. 이 최종 계획이라고 해서 이 홀로코스트를 이제 히틀러가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이제 아이크먼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말로는 이제 아이히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에이크먼이라고 이제 읽기는 그렇게 읽고, 여기는 이제 번역상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번역을 되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에이크먼이라는 이 책을, 리포트를 이 안나 아렌트가 이 책을 쓰는데, 이렇게 유대인 600만 명을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송, 그러니까 추방, 그 다음에 대량 학살을 최종 책임을 졌고 이 일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바로 에이크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아르헨티나로 도망갑니다.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모사드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잡혀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반항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이 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책을 보시면, 책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출처는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러분하고 함께 꼭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항을 일으킨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였냐? 이 에이크먼을 보시면 이 사람이 대단히 평범합니다. 어느 정도로 평범하냐면, 이분을 이제 잡아와가지고, 이제 심리학 전문가들, 분석가들이 면담을 합니다. 한 8명인가 6명이 면담을 했는데, 그 면담에 나온 사람, 전문가들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의식이 또렷하고, 착한 남편이고, 대단히 이게 손에 이렇게 피가 나잖아요. 손에 피가 나면 그 피도 보지 못한대요. 그 정도로 마음이 약하고, 순한 사람이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정신도 자기보다 말짱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처음에 잡아갖고 재판을 열린다고 하니까 세상에는 수백만, 수천만의 이제 유대인하고 관련 있는 분들과 이제 지구에 있는 의식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이때가 1960년 정도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사진 이런 게 없으니까 얘는 악마다. 그 악마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나 혹은 뭐 소설에서나 기타 등등에서 악마는 대단히 무섭게 생기고 흠상궂게 생기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동안 악마로 이렇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 나쁜 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재판 과정을 지켜보니까 너무 순수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나는 단지 법을 따랐다. 나는 공무원이다. 아니, 독일 공무원이 독일 법에 따라서 나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한나 아렌트가 깜짝 놀라고 이 사람이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책임이 없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뭐에 우리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냐면, 이 악마라는 개념이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악마의 개념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놀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반성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잡혀왔으니까. 근데 전혀 자기는 공무원이고 자기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는 충실하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한 데에서 이 굉장히 놀라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놀라움은, 물론 여러 가지 놀라움이 있는데, 세 번째 놀라움은 이거 잡아다가 보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아니다. 같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사람들 모아다가 나한테 보내준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기차에 태워가지고 수용소로 다 보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지 독일 사람들이 잡아온 게 아니다 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물론 여러 개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유대인 사회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느냐,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이거는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이히만은 당시 유대인이 600만 년을 학살하는데 결정적인 관여를 한 나치 실무자였지만 훗날 법정에서 자신은 그저 명령대로 행동했을 뿐이고 도 이상 잘못은 했으나 법적으로는 무죄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런 아렌트가 보기에 아이히만은 나치의 명령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보였고, 아이히만은 동시에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현실을 마주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다라고 씁니다. 심지어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도 상투어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위로함으로써 자신의 죽음마저 잊어버리고 의기양양일 수 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더구나 교수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 생전에 장례식장에 들었던 것 외에 생각을 낼 수 없던 것은 고상한 말, 자신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완전히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엉뚱할 뿐만 아니라 단적으로 우습게 보게 한 그러한 심한 의미도 없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그는 지적으로 어리석지 않았다. 단지 그냥 한 구절도 말하는 능력이 없을 뿐이었고, 그냥 들을수록 그가 말하는데 무능력함, 진짜 있잖아. 제가 하고 싶은 이겁니다. inability to speak. 그 다음에 생각하는데 무능력함, inability to think. 그 다음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무능력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누가? 한나 아렌트가.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 자체를 깊게 생각해 볼 의향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저 살아요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한 완전한 순전한 생각 없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안나 아렌트가. 그러면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the banality of evil이라는 그 당시에 아주 반항을 일으켰던 the banalit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commonplace라는 뜻인데, commonplace, 그러니까 ordinary, commonplace,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악마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개념은 아주 험상궂고 나쁘고 나쁜 사람이다. 아예 성질 자체가 나쁜 사람이 악을 저지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까지는. 그런데 이 사람이, 안나 아렌트가 악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악이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오디너리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악마들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항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 악마,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제 번역은 돼 있는데, 이 악의 평범성이 어디서 왔느냐?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바로 생각 없음. 여기 sheer thoughtlessness, 생각 없음. 우리나라로 하면 생각 없음, 좀 멋있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유라고 하거든요. 사유도 꼭 다 나가셔야 됩니다. 무사유에서 온다. 무사유를 하면 그렇게 홀로코스트 같은 인류의 어마어마한 범죄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자, 이 안나 아렌트인데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 말하기의 무능, 행동의 무능을 낳고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아주 commonplace죠. commonplace,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자, 또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재판에서 나치 전쟁 범죄에서 아돌프 에이크먼이 아렌트가 주장했어요. argu는 굉장히 해증이 강하게 들어간답니다.
에이크먼의 범죄는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아주 나쁘고 이렇게 타락된 성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요거 sheer thoughtless 없음, 생각 없음, 무사유에서 온다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책 가장 마지막에다가. 자, 이런 그림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일제에 이제 협력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평범한 우리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안나 아렌트는 이 사람들이 악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차라리 이 협력한 사람들도 나쁘지만 이 협력한 사람들은 뭐 자기 가족으로 세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해다 저항을 한 사람도 있겠고 협력했는데, 이게 이 평범한 사람들이 악이 평범하다 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또 좀 우리가 좀 쉽게 좀 우리가 하면, 우리가 악풀이 있고 선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풀이 있지 않습니까? 무풀. 이 무풀의 개념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악의 평범성이 떠올랐죠. 아무 생각 없음. 협력을 하거나 독립운동 저항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냥 우리 양을 키울 때 양이 초원에서 막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이리 몰고, 개 한 서너 마리가 이리 몰고 이 양을 조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양떼들의 모습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석을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제가 보다 학자들을 말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피플 전체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둘 다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뭘 이해하냐면, 자, 이 단어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어렵죠. segregation이라는 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차별 분리. 여기서 강한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종 분리하듯이 이 분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공부 차원에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인식을 못 했는데, 공부 차원에서 여기 consciousness 나왔잖아요. 이게 한 3번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3번 나오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consciousness 이렇게 계속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consciousness, 여기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our consciousness, our, 그것도 꼭 our를 붙여서, our consciousness, our conscious,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왜 이 사람이 our consciousness를 썼을까라는 것을 나중에 공부하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 문제 풀 때는 그냥 뭐 인식, 뭐 의식, 뭐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거의 뜻을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perception이라는 것은 자, 여기 감각적인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특히 이제 보고 뭔가 정보를 습득하는 거, 약간 자동적으로 자연히 탁 알게 되는 거. 센서리 시스템, 뭐 신경 시스템이 저절로 아는 거, 보고 냄새 맡고, 보이시죠? 이런 걸 또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perception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consciousness는 뭐냐? 이 consciousness라는 것은 자기 인식 과정,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을. 뇌로 자기가 의식을 하고 찾으려는 노력이 있는 인식이에요. 자, 이렇게 깨어 있는 거죠. wakefulness 보이십니까? 자, 화질이 좋아야 될 텐데, 여기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런 인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외부 자극에 대해서 내적과 외적 자극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멘탈 상태가 필요하고 멘탈의 과정이 있는 거죠. 뇌에서. 내가 의식을 해야죠. 그 다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볼리션.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되고, 사색, 깊이 생각하는 거. 이해되셨죠? 이것이 바로 consciousness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생각 있음이죠. 사유가 되는 거죠. 사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perception은 그냥 인지하는 거고 이 consciousness는 사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쓴 겁니다. 나중에 한 겁니다. 실제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해한 게 아니라 자, 이게 뭐다? 인식, 의식 물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유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사유를 했냐. 자,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하는 게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 여기 있어 딱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딱 끊어져 있는 거예요. 분리니까 현재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미래 이렇게 분리하는 거. 이 분리하는 것은 바로 뭐다? 픽션이다. 픽션이라는 건 뭐예요? 픽션? 그렇죠. 사실이 아니다. 허구다. 허구. 이건 허구다. 분리하는 것은 허구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텐데 셀프 레버레이션 이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한 5번 정도 지금까지 한 EBS 책도 그렇고 출제도 됐어요. 교과편에서 출제도 됐고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공부를 또 대충 하니까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셀프 레퍼런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자면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셀프 레퍼런셜. 자, 보시면 이게 자기 참조. 자, 이거를 이제 자 자기 참조적 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우리말로. 그다음에 자기 준거적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 어떤 분들은 자기 지시적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말 중에 가장 그래도 이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참조적이 무슨 얘기냐. 요거 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얘가 꼬리를 물고 있죠. 예. 계속해서 먹어버려요. 뭐를 그 자신을. 그리고 셀프 레퍼런셜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표현은 언어학, 논리학, 수학, 철학 등 기타 분야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자, 이해되셨죠? 이게 자기 참조적이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참조적이라는 것이 왜 자기 참조적이냐. 자, 보십시오. 이 글을 쓰신 분은 현재의 여러분, 현재의 나가 있다고 칩시다. 설명하자면 그러면 이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떤 것 때문에 현재의 나가 이루어져 있고 미래의 나는 또 이 현재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했고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가 미래에 영향을 주겠죠. 어때요? 이게 자기 참조적이죠. 여기까지 보이십니까? 일단 나를 기준으로 본 겁니다. 자기 참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글을 쓰신 분은 나는 처음에 자기 참조적이라고 그래서 나의 현재가 나의 과거하고 연결이 돼 있고 나의 과거는 현재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재는 과거에서 현재로 연결이 돼 있고 현재는 미래와 연결이 되던 나로 쓸 줄 알았어요. 자기 참조적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잘 보세요. 너의 현재, your present, 너의 현재입니다. 너의 현재는 자, part 선생님이 연결됐다고 이거 선생님이 해석을 연결했다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부분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연결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제가 수십 번 얘기했어요. 자, 너의 어머니의 미래. 여기는 타자죠, 타자. 너의 어머니의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의 행동이 타인의 미래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쓴 거는. 자, 그리고 너의 애의 과거가 여기죠. 너의 아이의 과거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part? 너의 현재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타인이죠. 타인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타인의 행동이 현재 나의 상태에 영향을 주고 나의 어떠한 행동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 이게 뭡니까? 자기 참조적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글을 쓰신 분은 자기 참조적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분리하면 당연히 그렇죠. 지금 방금 자기 참조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과거고 죄송합니다. 이게 현재고 이게 과거고 이게 미래인데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자기 참조적이 이상하다.
그리고 픽션이다. 픽션이다. 이거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건 허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이 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결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연결됐다. 뭐가?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interconnectedness 됐다는 얘기죠. 뭐가 아니고 segregation이 아니고 분리가 아니고. 지금 여기가 이해되셨습니까? 이분은 interconnectedness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interconnectedness를. segregation이 뭐가? 요거 현재, 과거, 미래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봤을 때, 제가 찾은 걸로 봤을 때. 그 다음 봅시다. 자, generally 나오면 뭡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컨세션이죠? 이거 느낌 오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어. 어떻게 하는 거? 구조화하는 거. 이 구조화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저는 이거를 별로 이 글에서는 좀 틀리게 썼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이러한 사유, 시간에 대한 이런 사유를 구조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거? 요 위에서 하는 거, 이렇게. 뭐 하는 거? 분리하는 것. 그러니까 요 separation of the consciousness, 요것이 바로 이렇게 구조화된 걸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탁 끊고, 탁 분리하는 것을 여기는 구조화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래는 연결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구조화하는 것도 이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에서는, 그럼 이 전통적인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라고 또 고민을 제가 좀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떠한 현재의 현상이 일어날 때, 과거, 미래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이게 바로 통시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통시적 관점.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만을 보고 위치만 다른 같은 시대인데 어떤 현상을 이거를 공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통시적 관점을 하기도 하고 공시적 관점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적 관점으로 하는 것도 있고 통시적 관점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말씀하신 거 이거는 이 공시적 관점의 전통적으로 한 이 관점에서는 이렇게 탁탁탁 끊어서 연구하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이트 또 해석 잘해. 이트 엄청 중요합니다. 이 이트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요거죠. 요 분리하는 거. 우리의 사유를 분리해. 시간에 대한 사유를 분리하는 거죠. 뭐 우리의 컨셔스너스, 시간에 대한 사유를 구조화하는 것은 종종 요 오픈 제너럴리 요 뭐에 해칭 들어간 거예요. 요거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매우 잘 여기도 지금 강하게 들어갔죠.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컨세션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분은 초점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컨세션 다른 사람의 관점, 해칭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연구, 이 공시적 관점의 연구도 중요하게 적용되지만 자 이제 however 자 이게 뭡니까? 대전환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나 온도 변화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온도 변화의 관점에 대해서 그 케이스에서는 자 샤프 디비전이 뭐겠습니까? 그죠? 분리하는 거죠. 요 분리 1번 그다음에 구조하는 거 2번 샤프 디비전 하는 거 시간을 이렇게 과거 현재를 어떻게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the desperate 이거 항상 수능에 나오니까 extremely죠. extremely very much입니다. very much 자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극단적으로 이것도 강하게 들어간 거죠. 이거는 극단적으로 잘못됐다. 이것도 뭐야 강조돼요. most important 또 강조 들어갔죠. 분리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잘못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다. 뭐가 숨겨왔다. 자, has hidden. 보세요. 여기도 has hidden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여기가 명이 있죠. 이게 동이 있죠. 여기가 명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명이죠. 이거는 전명이 낀 겁니다. 이것도 잘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요것이 자 책임감의 정도, 강도, 책임감의 범위, 책임감의 강도. 자, 뭐예요? 현재, 라이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의, 현재 우리들의 책임이 책임, 지금 나왔습니다. 책임의 강도, 책임의 범위를 숨긴 거죠. 현재까지 숨겨온 거예요. 뭐가?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이렇게 날카롭게 분리하는 것. 자, 여기가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from 뷰는 뭐냐? 여기 보면 이 뷰에 지금 현재 관사가 없죠. 그쵸? 그러면 관점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out of sight. 눈에 보이지 않게란 뜻입니다. 자, 관점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숨기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십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시 해보면 온도 변화에 관련된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분리해 버리니까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다 잘못된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보이지 않게 숨겨버리는 거예요. 뭐를? 책임을 숨겨버려요. 현재 우리가 살고 우리들이 불리하니까. 연결을 하면 책임이 드러날 텐데, 불리하니까 책임을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여기 아까 세 개 있었죠? 아까 1번. 계속해서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왜 중요하냐? 제가 조금 더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또 설명을 드리죠. 보세요. 이게 지금, 자, 여기서 새로운 정보를 줬잖아요. 연결성을. 그리고 이 분리했더니 픽션이 되고 unotherly한 self-referential framework가 된 거죠. 이 프레임워크가 스트럭처를 받은 거고, old, new가 지금 old 받았죠? old 받았죠? 그리고 잘 작동한다고 해서 이게 컨세션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구조화하는 것을 또 받았죠. 샤프 디피전으로. 그래서 여기서 old 됐죠. new의 정보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숨겼죠. new의 정보를 줬죠. 그거를 또 뭘로 받아요? 그렇죠. old로 받죠. 여러분 지금 요 말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해되셔야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죠. 요건 세 번째, 요건 두 번째. 자, 보이셔요? 자, 이번에는 우리의 사유, 시간에 대한 사유, 시간에 대한 의식, 인지, 이것을 좁히는 거예요. 좁히는 거로 표현한 거예요. 뭐예요? 좁히는 걸로. 뭐를 분리하는 거를 좁히는 걸로 표현한 거죠. 자, 이 녀석은 길을 부드럽게 만들어버렸죠. 어느 쪽을 목표로 길을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디버스는 떨어뜨리다죠. 우리 자신을 뭘로 떨어뜨려요? 그 책임감으로부터 디버스. To divorcing ourselves. 제가 왜 이거 쓰겠습니까? 엄청 중요하니까. From responsibilities. 자, 뭐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거나 현재 우리가 쭉 이렇게 변화한 것들에 대해서,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책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with which는 뭐냐? 이거죠. 과거와 미래와 함께 우리의 삶이 in fact, 사실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과거와 미래가 우리의 삶에 사실은 깊이 연결된 이러한 그러한 발전이나 이러한 변화의 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해되셨죠? 자, 여기 보면 책임감을 분리시킨다. 시간의 사유에 대해서 좁힌다. 자, 여기 보시면 샤프가 아까 세 번째였죠. 여기 두 번째고, 이게 네 번째고, 이게 다섯 번째. 이거 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쓰기가 계속 써야 되는데 쓰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책임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보면. 이건 나중에 한 겁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아니,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 책임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책임하고 이렇게 거리를 둔다. 인식을 좁힌다. 이렇게 샤프, 아주 날카로운 분리를 한다. 이거 또 이거 구조화한다. 그 다음에 여기 분리한다. 이런 단어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책임이 없다. 책임을 부인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나중에 한 겁니다. 나중에.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시 할까요? 여기 뭐라고요? 그렇죠. 분리예요. 우리의 사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 우리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좁히는 것은 길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어느 쪽으로 가는 길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을 책임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거, 분리시키는 쪽으로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가요? 우리가 발달하는 거, 그 다음에 변화된 것들, 과거에서 또 미래로 이렇게 변화된 것들에 대한 책임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과거나 현재가
우리의 삶에서는 실제로는 깊이 연결됐는데 우리 현재와 과거가 깊이 intertwined 됐는데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숙제가 나온 거죠. 드디어 5번, 6번. 자, 여기서 저는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요 이트 해석을 안 해요. 여러분, 잠깐 포즈하시고 이트가 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해석 다 해드렸으니까. 요 이트가 뭔지 반드시 해석하십시오. 자, 해석하셨죠? 자, 뭡니까? 온도 변화에 여기 체인지가 이제 생각된 거죠. 온도 변화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요 이트가 뭡니까? 그렇죠. 요거죠. 우리 자신을 책임으로도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이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의미가 이게 아니고 이 분리시킨다는 의미가 이게 아니고 바로 뭐다? 현실이라는 것을 아까 설명했죠. 안 보이게 흐리게 만들어 버려요. 현실이 어떤 사실인가? 온도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플라스틱 세상이 지구가 지금 플라스틱으로 범람하고 지금 바다가 오염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온도 변화가 일어나고 홍수 일어나고 대변환이 일어난다. 이 현실을 obscure 해줘. 보이지 않게 obscure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될 단어입니다. 이거 반드시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자, 뭐 함으로써 자 이번에는 5번째죠. 내로잉이 아까 4번째였나요? 1, 2, 3, 4 이게 5고 이게 6번째네요. 6번째. 자, 파티션이 이렇게 나누는 거 분리해요. 시간을 파티션 함으로써 안 보이게 현실을 obscure하게 하고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그러한 문제들을 책임감이라는 그 문제의식이 과거나 미래에 대한 현재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책임, 현재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그쪽을 향한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 그 문제 자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책임감의 문제라는 것은 아이히만이 했던 겁니다. 나 문제를 못했어? 난 시키는 대로 했을 것 뿐인데 바로 이게 뭐죠? 책임감 자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예.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사유라는 거죠. 생각 없음이죠. 생각 없음. 자, 그럼 여기 안에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안에는 우리가 사실은 직면했으나 우리의 책임감을 부인하는 것, 디볼스 하는 것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 아니야. 사실을 직면을 했지만 이 아이히만도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장은 자기는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죽이라고 명령한 적도 없다. 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해요. 그러나 눈으로 그 죽는 거는 봤어요. 이 인류의 그러한 학살을 눈에 보고 있는 그 현장은 봤지만 책임을 부인하는 이 사람의 책임은 생각 없음, 무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우리의 악의 평범성, the banality of evil, 악의 평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 자체를 아예 문제의식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풀이에요, 무풀. 자,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할게요. 책임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떨어뜨리는 것은 부인하는 것은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 차라리 나는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부인하겠다는 것 자체는 바로 뭐다? 책임을 지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부인하는 것도 책임의식이 있는 거죠. 책임을 지는 것도 책임의식이 있는 거고, 책임을 부인하는 것도 책임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의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유. 위에서 말한 thoughtlessness. 이거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요 it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답이 왜 5번인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현실을 마주했으나 그리고 나서 우리의 책임을 부인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게 이 책임으로 우리 자신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이게 6번째였나요? 6개였나요? 다음에 이게 의식을 시간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이 분리하는 것이 우리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린다는 것인데 책임을 멀리 떨어뜨린다는 것이 책임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식 자체,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무관심, 악의 평범성이다 라고 이 사람은 글을 쓴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 설명했고 이것도 설명했고,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어 위주로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했죠?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건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분리를 했더니, 어떻다? 허구더라. 그리고 이상한 자기 참조 프레임워크가 되더라.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거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컨세션이에요. 컨세션. 자, 근데 여기도 요거 컨스트럭팅, 우리의 생각에 대한 사유, 생각에 대한 인식, 이 전통적인 방법은 구조화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거 잘 지금 구조화하는 거는 지금 충분히 잘 효과가 있다. 컨세션이에요. 이거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컨세션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그러나 대전환 에너지 결속장치, 그 다음에 온도 변화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자, 요거 샤프 디비전, 요게 또 연결되는 거죠. 이게 1, 이제 좀 더 연결을 하면 픽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구조화, 그 다음에 샤프 디비전, 시간을 분리했더니 아주 익스트림리하게 잘못된 거다. 그쵸? 연결 보이죠? 그 다음 매우 중요하게 out of sight, 이 책임을 감추더라. 그래서 아까 감추는 거예요. 책임을 감춘다고 표현한 겁니다. 감춘다. 책임을 드러낸다의 반대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책임을 드러낸다, 책임을 감춘다. 이 책임을 감춘다라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이거였다. 현실은 봤으나 이거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한 거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좁히는 것도 같은 의미였죠. 그 다음에 요게 가장 핵심 단어였습니다. 이게 백설공주였다는 거죠. 자, 배경지식 쌓았고요. 글의 단서, 백설공주. 이게 가장, 왜 이건지 압니까? 그쵸? 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트. 그래서 이 이트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했듯이 대조의 사고, 우리가 분리했죠? 분리하고 연결되는 거. 자, 여기 연결되는 건 뭡니까? 깊이 연결되어 있다. 사실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됐죠? 네, 이거는 반대죠. 대조의 사고. 자, 계속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또 연결하면 현실을 어브스크한다. 지금 여기 써놨습니다. 현실을 어브스크한다. 디버싱 이거 한다. 그 다음에 문제 자체를 인식이 없다.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악의 편범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대조의 사고 또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텍스트 구조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지션 시그널하고 핵심 트랜지션 시그널은 뭐였죠? 그렇죠. 하우에버였죠. 자, 하우에버가 여기가 컨세션이니까 여기 있네. 하우에버 보이시죠? 네, 이게 가장 강력했습니다. 대전환이 일어나죠. 텍스트 구조는 A가 A를 얘기하고 A를 얘기하고, 선생님 여기 컨세션이라니까요. 예의상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텍스트 구조 그 트랜지션 시그널을 받고, 자, 그 다음 여기 and so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가 핵심. 이거를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왜요? 배경지식이 없으니까. 예, 여기에서 뭘 느껴야 됩니까? 그렇죠. 악의 편범성에 대한 향기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문제의식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consciousness 3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유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쓴 사람은 생각이 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감에 대해서 4번이나 나왔거든요.
뭐 extend the responsibility, divorcing as a responsibility, deny our responsibility, questions of responsibility. 뭐 물론 time 이것도 두 번이나 나오고 present, fact도 두 번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interweave는 시간을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시간이 연결됨을 얘기한 거고 이것이 어떻됐다? unite, 연결됐다는 거죠. 통합, 보이셔요? 통합. 그렇죠. 그 다음에 interconnection, 연결돼 있다. 됐죠? interconnectedness, 연결돼 있다. isolate 되지 않았다. 깊이 intertwined 되었다. 인식이죠. 책임감과 인식. 그다음 시간을 나누고 책임을 divide 해버리는 거죠. 참 잘 만들었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추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 it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죠. it, divorcing 하는 거죠. 그 divorcing 한다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는 건가요? 이거는 뭐 해석할 필요도 없죠. 너무 선택지가 답이 없어요. 이거 실전에서 제가 이 선택지를 봤는데 답이 너무 아니야. 그래서 답을 저도 5번을 쳤어요. 저도 이거를 완전하게 느껴가지고 답을 이거를 5번을 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도 문제를 풀 때 이거다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이게 4개가 답이 굉장히 멀어서 5번을 찍은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3번, 4번, 5번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왜 이게 답이 될지를 연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실전에서는 답을 5번으로는 쳤으나 1, 2, 3, 4번이 너무 이 본문과 거리가 먼 거예요. 자, 볼까요? 충분한 과학적인 증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안 나와서 단어가. 그 다음에 우리의 노력 자체도 안 나왔고요. 그다음 우리의 조상도 안 나왔고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가 긴급하다? 이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나온 것이 너무 많아.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책임감이 나왔잖아요. 책임을 부인한다? 처음에 to divorce가 책임을 저는 부인한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여기를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서 무사유 악의 평범성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5번을 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감동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복습하시고요. 이건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